OECD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 정도로 1965년 이래로 역성장하는 이 중국이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국내 산업들이 저성장 흐름에 빠지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고요. 안녕하세요. 손대인 소장입니다. 자, 경제 이슈 브리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기 어렵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주요 경제기관에서 한국의 이제 저성장이 거의 고착화되고 있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OECD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 정도로 낮춰 잡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물가 통계를 1965년 이래로 역성장하는 이런 상황까지 빚어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다뤄볼 내용은요. 한국 경제 왜 이렇게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고 어렵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으로 가지 않고 한국 경제가 여전히 선전할 수 있는 이유. 제일 가장 먼저 중국의 부상과 이 자국 산업 육성 흐름에 따라서 한국 주력 산업들이 정체 또는 쇠퇴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걸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국 경제가 사실 먹고 산 측면이 많았습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한 26% 정도 되는데요. 이게 외환위기 전에는 한 9.8%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급성장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필이면 한국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을 사실 굉장히 많이 본 거죠. 또 중국의 산업 수준이 상당 수준 올라오면서 이 중국이 한국의 굉장히 큰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살았던 많은 부분이 이제는 상쇄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계, 철강, 화학, 조선 이런 부분에서 중국 업체들한테 사실 우리가 많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 수준에서는 여전히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중국에 참 앞섭니다만 화장품 산업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2013년 말에 중국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0.8%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주요한 산업 분야에서 자국 기업들을 키우면서 한국 업체들이 많이 밀려나게 된 상황인데요. 중국 자동차 시장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때 10%를 넘던 현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 비중이 이제는 3%대 수준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중국의 토종 SUV 업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밀려난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중국에 이제 좀 치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내 산업들이 좀 밀려나면서 저성장 흐름에 빠지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고요. 구조적이면서 장기적인 흐름은 뭐냐?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는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인구 구조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지금 한국의 자연 인구 감소가 처음으로 일어난 해가 올해입니다. 올해가 바로 그 원년이 되는데요.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한 해에 40만 명 줄어드는 시대. 그보다 한 5년 정도 더 지나가면 한 해에 가만히 있어도 생산 가능 인구가 60만 명 줄어드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인구 구조의 문제,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또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내수 위축을 가져오는, 예전에는 인구가 경제에 보너스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그 저성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지금 경기를 좀 짓누르고 있는데요. 중국을 향한 수출이 상당히 큰데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중국 경제가 위축이 되고 수출품의 한 70% 정도는 중국을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수출되는 그런 이제 중간재 중심의 그런 수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중국을 향한 한국의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올해 들어와서 중국을 향한 한국 수출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20% 정도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큰 여파를 보이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 보호무역주의적인 어떤 경향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고 수출로 먹고 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흐름도
이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한국의 주력 산업, 가장 큰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죠. 이 반도체 산업이 지난해 한 3분기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는 좀 내리막길을 긁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경기가 좀 하강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의 지금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는 지금 바닥을 치고 점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바로 이제 급반등으로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반도체 경기가 다시 이제 좀 상승 사이클로 돌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좀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건설 투자 위축, 특히 지난 정권에서 빚내스 집 사라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엄청 띄웠죠. 이 여파로 이제 부동산 가수비가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건설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제 일어났죠. 사실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형편없었는데요. 2% 중반대에 그 낮은 경제 성장률의 거의 절반 정도를 사실은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건설 투자로 바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과소비를 하고 나면 언젠가는 이제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빚내스 집 사라 정책을 통해서 과소비를 했던 것, 그걸 이제 이 미래 소비를 당겨 쓴 거기 때문에 이제는 긴축 모드로 들어가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때 막 12%, 13% 나던 것이 이제는 8%, 7% 이렇게 떨어져서 최근에는 5%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계부채 억제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실제로는 한국 경제가 무슨 뭐 정권 때문에 특별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서는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큰 흐름에서 좌우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고, 또 한국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대외적인 요인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반도체 경기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과소비했던 것을 긴축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가계부채를 늘려가면서까지 억지로 부동산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고, 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조중동 같은 데서는 거꾸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마치 경기 침체가 오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가짜뉴스에 가깝고 팩트 왜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이슈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